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끝납니다. 선택의 시간이 사실상 시작된 건데요. 정작 선거 열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선거 전에 관심이 적다는 말일 텐데요. 아직 본투표까지 남은 시간 나흘, 선거 구도를 바꿀 변수나 쟁점도 무시할 수 없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거전이 막바지입니다.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특정 당 독주 분위기라는 분석이 많았었는데요. 단체장 기준으로 민주당 압승 내지는 싹쓸이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지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열흘 가까이 됐습니다. 원도현 교수님, 네. 지금 이런 분석, 이 구도에는 변화가 없었을까요? 예. 이 선거전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초강세 말씀하신 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지만 지역에서는 싹쓸이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 보고 싶은 거는 이번 선거가 그렇게 재미있는 선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일종의 어떤 지역의 어떤 이슈 또는 정책들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또 그런 이 대결들이 이 유권자들에게 각인되고 하는 과정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가 많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큰 재미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좀 아쉬운 점인데 지방자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번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분권형 개헌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이렇게 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경환 교수님도 이런 분석에는 네. 동의하십니까? 원 교수님 분석에 일정은 동의하고요. 전북 전반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관심 사항이 있다면은 저는 이제 익산에서 민주평화당이 수성할 수 있는 여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또 인구수 가장 많은 이제 전주시에서 민주평화당 후보가 얼마큼 견인에 올라올 것인가.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특정 지역의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보인다. 그래서 그런 강세가 결국은 또 관심도를 낮게 만드는 또 주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셨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흐름이 어떨 거냐라고 보면 예전의 선거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큰 이슈가 있고 어떤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높게 가고는 있지만 어떤 지역에 들어오면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전북 도민들이 그동안 최근의 선거들을 보면 일당 독점의 폐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기 반성들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무소속이 됐든 민주당이 아닌 선택들을 해왔습니다. 물론 근거 없이 그렇게 선택을 했던 건 아니고요. 어떤 지역에서 활동 정도랄지 인물의 경쟁력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하게 뒷받침되는 곳에서는 그러한 투표들을 해왔다. 그리고 초반에 한 80% 가까이 되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은 예전 선거와 비슷한 수준이 한 60%를 좀 넘는 수준에서 지역에도 좀 정착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일색 이런 흐름일지는 모르지만 이게 좀 시간이 더 가고 구체적으로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고 해야 될 사람들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어떤 인물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들을 좀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최근 5, 6년 사이에 형성돼 있는 어떤 일당에 대한 견제 심리 거기에 지역에서의 역할 그리고 활동 정도, 인물의 경쟁력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서너 곳 정도는 14곳 중에 한 서너 곳 정도는 민주당이 아닌 곳이 지금도 좀 우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분명히 지방선거다. 그런데 전국적인 이슈, 남북관계 같은 이런 굵직한 이슈에 지역 현안을 아예 묻혀버렸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아닌 것. 이런 비판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이 만약 마지막 밑바닥 표심을 자극한다면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현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 민주당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후광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는 광역 단위까지는 확실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에서는 정책이나 어떤 이슈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주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초 단위로 내려가면 기초 단위에서는 인물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 인물 경쟁력은 그 정책 경쟁력이라기보다는 그분이 갖고 있는 정책 저력, 정책 세력이 영향을 미치는 선거가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가 되게 어렵죠. 그리고 저도 뭐 그런 역선택 또는 이제 뭔가 의외의 선택 이런 좀 경계에 있어야 되지 않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이번 쉽지는 선거. 예. 않을 거라 보이는데 예. 저도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이제 민주당이라는 그 큰 틀, 이 틀 속에서 사람들이 민주당 기초 단위에 가서도 민주당 후보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모인다고 한다면 결국 당과 그리고 당의 지지, 대통령 지지 이게 기초에서도 충분히 그 영향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제 기초에서 그게 안 나타난다고 한다면 현행에 많은 무소속들이나 아니면 타당이라든가 이런 후보들이 고전할 리가 없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인물과 그리고 기초 단위에서 우리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반전의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제 그 카드를 전략적 선택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저는 저는 이제 그 전략적 선택에 좀 동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도민들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밀어주는 게 대통령을 밀어주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보다 지금 이번에 개헌안이 국회에서 아예 뭐 처리조차 안 되는 뭐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사회를 바꾸는 문제에서의 중심은 국회를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모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한 중심은 어쨌든 총선 이후에 있을 총선에서의 어떤 심판 뭐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미뤄줘서 과연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이 될 거냐? 크게 없다는 거죠. 광역 차원에서의 어떤 정치적 효과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건 지금에 있어서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민주당이 고우나 미우나 민주당 지지율 높게 주는 거. 그리고 광역 차원에서 먼저 이제 어쨌든 단체장 선거에 전국적인 흐름을 좀 따라가는 거. 근데 기초로 내려가는데 기초로 내려갔을 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결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동안 준비를 해왔던 후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도지사 선거를 보더라도 뭔가 도지사 선거를 전제로 해서 꾸준히 준비해온 후보는 사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 지사 정도만 당연히 뭐 할 거라고 하는 이제 예상이었던 거고 나머지 분들은 예상 외였을 만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기초로 내려가면 사실은 단체장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올해부터 준비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준비해온 그런 분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리고 또 민주당의 어떤 공천에 대한 자본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민주당의 지지율을 반영할 만큼의 그런 준비된 후보가 공천이 됐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면서 그런 이 의외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때로는 선거에서 당연해지는 기대, 바람, 그것이 꼭 현실이 된다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짚어보죠. 이번에 유독 그 전국적인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공약 검증이 사라졌다. 선거 때 항용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심했다. 특히 토론회까지도 파행되는 이것은 유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는 어떤 비판들도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이런 대목이 마지막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전북 도민들이 결코 어리석지 않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내가 잘 아는 후보 또는 이제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투표를 하겠지만 정책을 안 보는 건 아니거든요. 시민들은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시대가 나아가고 발전해야 될 방향에 대한 인식은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제대로 짚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광역 선거에서 가장 쟁점이 돼야 될 문제가 지혜 문제라든가 또는 새만금의 후속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런 또는 이제 이 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역의 발전 전략을 놓고 어떤 고민과 토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토론들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의 공약들이 물론 갖춰져 있긴 하지만 그런 게 모든 사람들이 새만금은 어떻게 가야 돼? GM대우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고민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남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영향을 주긴 하겠으나 그게 저는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이번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표율이 이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떨까요? 지금 오늘 사전 투표가 끝나는데
지금 전라북도의 사전 투표율도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 그리고 실제 전체 본투표까지 투표율이 높다는 것, 이게 후보들 그리고 당 지지율의 일정 부분,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수가 될까요? 그런 면에서 뭐 충분히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전 투표가 이제 30%가 뭐 예전에도 넘고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사전 투표가 영향력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저는 이제 사전 투표의 순기능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역기능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선거에 개인과 개인 혹은 당이 개입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전 투표를 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서로 확인하고 투표소로 인도하고 이런 일들이 뭐 부지기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역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선거라는 것은 4일 정도 남았을 때 이 기간 동안 변화의 바람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역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을 지나치게 사전 투표율이 높을 경우 민심이 왜곡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역기능도 있다고 보는데 물론 뭐 투표율이 높은 건 당연히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투표율을 어떻게 견인해서 민심을 반영할 건가 이런 면에서 본다면 당일의 투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날 투표로 와야 결국 마지막 그 변화의 바람들, 이 바람들을 잡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전투표 중요하긴 하지만 또 지나칠 정도 높으면 여론을 오히려 왜곡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다면 현재 지지율이 높은 정당 내지 후보한테 유리하고 아무래도 그리고 그렇다고. 마지막 변수가 반영이 된다면 의외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일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겠네요.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국회의원 수 기준으로 보면 일당은 민주평화당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민주평화당 소속 후보들,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지지율은 굉장히 낮단 말이죠. 이걸 분리되는 이 현상도 이번 선거에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한데 이건 어디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일단 그 민주평화당의 그 소속 후보들이 지지율이 낮은 건 어떤 당에 대한 어쨌든 지지도가 낮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차적 원인이기도 할 텐데요. 상대적으로 어쨌든 그 후보층이 얇았습니다. 그래서 경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 중심으로 어떤 정당 구조가 짜여지고 인물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더더욱 이번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민주당 중심으로 거의 모든 정치 지망생들이 이제 블랙홀처럼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어쨌든 평화당이 갖는 전국적 지위 그리고 전국 운영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이제 지방선거를 놓고 보면 준비된 후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일차적으로 가장 크다. 그리고 당세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많지만 실제 밑으로 내려가면 당 조직 이런 부분에 놓고 보면 민주당이 큰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올해 준비되고 뭔가 개인 역량이 있는 이런 후보들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나마 좀 선전을 하고 있는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근데 이제 같은데. 민주평화당이 지난 총선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셈인데 사실 전라북도를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그런 민주평화당이 이렇게 지역에 또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정책 집단으로 성장했느냐? 그러니까 대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평화당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반영이 되면서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결과가 빚어졌던 이제 그 사실은 근본적으로 거기 출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총선 민심하고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저는 지금 상태로 보면 뭐 이렇게 민주당의 지지세가 이렇게 쉽게 꺾일 것 같다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거라는 건 또 정치 지형이라고 하는 건 또 급격하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같은 민주당 지지세가 다음 총선까지 이 형태로 유지되지는 않을 거다 봅니다. 분명히 위기가 올 거고요. 특히 이제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교육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 정부가 그 좋은 평가를 못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두드러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도 있을 듯해요.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서 조직력은 여전히 무시 못할 정도 아닐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지방선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완 예. 교수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방선거 이후에 뭐 정치정은 요동을 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제 민주평화당이 그 인물이나 조직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다 열세 같아요. 또 현역 국회의원이 있더라도 하부 조직까지 당원 조직이 잘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뭐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선거 이후에 예측한다면 민주평화당이 지방선거에서 그 지더라도 몇 퍼센트를 갖고 질 것이냐. 이 점은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도지사 후보도 내고 후보를 내려고 노력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대략 저는 그런 선에서 30% 선이 민주평화당이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갈림길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30% 선이라는 것이 얼마큼 후보가 이끌어낸가. 그랬을 때 이 30%는 결국 전주시장이나 아니면 도지사 후보나 이런 측면에서 견인을 해놓으면 그나마 어떤 뭐 선거 이후의 딜이라든지 다양한 카드가 만들어지지만 이게 10%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민주평화당은 험난한 길이 예측된다라고. 대략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30%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1대1 구도나 1대2 구도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분석 때문인지는 몰라도 야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 분리를 아마 인식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또 주장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일 텐데 견제와 균형 논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 논리 작동할까요? 전국적으로는 크게 작동이 안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영남 쪽의 변화는 뭐 정치 발전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전북도만 해도 저는 그 저번 총선에서 왜 이제 그 현재 민평당을 이렇게 지지했냐라고 놓고 보면 일당 독점에 대한 반대급부고 거기에 대한 견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라북도는 그게 어쨌든 수년 전부터 작동을 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일당 독점이 갖는 폐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각인되어서 어쨌든 그런 흐름이 일방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그런 예측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당 독점의 폐해가 그렇게 심각하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지난 게 어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평화당이지만 사실은 국민의당으로 이렇게 출발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당으로 당선됐다가 당내에서 이게 당 변화가 있으면서 중앙정치 변화 속에서 바빴잖아요. 그 지역에 실제로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었죠. 근데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민주평화당이 지역에서 일당 독점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그럼 일당 독점을 했느냐라고 말하기엔 또 국회의원이 다 국민의당이었는데 되게 어려웠죠.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바뀐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오히려 강화되는 형태가 나타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독주가 예상되고 거의 확실시 된다는 그런 분석이나 여론들이 파다하게 퍼진다면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 견제와 균형이라는 논리를 만약 작동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민주당이 오히려 독이 되지도 않을까요? 마지막에 그런 변수로 작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변수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견제라고 하는 심리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표를 줄 수 있는 후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준비된 그리고 뭔가 일정한 신뢰가 가능한 후보가 있는 곳에 그렇게 작동이 좀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저는 어쨌든 일당 독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민주평화당이 일당 독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의석과 별개로 민주당이 일당 독점인 거죠. 이 흐름이 완전히 독점 구조로 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거에서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현재 국회의원이 민평당이 많다고 해서 여기가 독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소는 없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아까 이제 정당 조직이랄지 실제 영향력을 놓고 보면 민평당이 민주당이 월등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뭐 민주당의 독주 내지는 그 견제와 균형 뭐 여러 가지 분들에 대해서 변수로 내지는 쟁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짚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변수들이 마지막 나흘 남은 선거 기간에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변화로 작용할 것인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분석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변화의 의지를 이제 얼마만큼 이끌어낼 건가 우리 이제 과제이자 숙제라고 봅니다. 이제 그 변화를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마지막 뭐 사의를 분투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제 전략적 투표 뭐 이런 점에서 좀 견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타자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에서 스스로 내가 한번 변화를 꾀해보겠다라는 그런 주체성을 일단 발휘하고 싶다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아마도 이제 저는 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점들이 그 선거를 고착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으로부터 이반된 또 메커니즘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보고 이 투표를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스스로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저는 뭐 우리 도민들의 수준은 지금 총선 때라든가 이렇게 보면 많이 높다게 나타났다 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변화의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이런 개인적 생각을 하고 봅니다. 이광 교수님은 내지 기대 내지는 바람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것은 결국 견제와 균형 이런 논리도 작동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압승의 이 분위기에 일부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만약 균열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야권이나 무소속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 어느 쪽에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가능성? 일단 균열은 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어쨌든 지금 이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세 곳 정도는 뭐 흐름이 어쨌든 민주당이 아닌 흐름인 것 같다 뭐 이런 거고 거기 이제 플러스 알파가 어떻게 작동될까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보다 좀 더 내려가면 정말 기초로 내려가면 기초 의원 선거랄지 이쪽으로 가면 더더욱 저는 야당이나 또는 무소속의 어떤 흐름들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저희가 이 선거의 정도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놓고 봤을 때 첫 전제와 출발이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 분위기 속에서 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시간이 갈수록 일방적인 민주당의 압승 뭐 이런 부분은 많이 어쨌든 좀 완화되고 조절되고 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남은 4일 정도의 시간 동안에 뭐 그게 가속되면 가속되지 오히려 후퇴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좀 이렇게 기대를 좀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야권과 일부 무소속의 선전을 그걸 뭐 이변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의 현재 분위기인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지방선거를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무소속 강세가 그 이변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대세였던 선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유독 무소속 출마자들 절대 수가 적어요. 과거 선거에서 한 30명 정도가 나왔다면 기초단체장 기준으로 이번에는 그 절반 정도밖에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유권자들이 선택하는데도 일정한 풀이 적기 때문에 한계로 작동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앞으로 나흘 남아있는 상황인데 전 큰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기영 교수님은 전략적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마 그렇게 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그게 전략적 선택을 하려면 정말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새로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있는 후보들에게 그런 신선함 또는 가슴 떨리는 어떤 비전 이런 걸 발견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화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소속의 후보들이 예전의 경우는 이렇게 민주당 집중 또는 국민당 집중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되다 보니까 무소속 후보들이 선택지가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이 공천 못 받으면 무소속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공천 못 받고 다른 정당을 선택할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이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으니까 그 구도 속에서 있다 보니까 무소속들이 어쨌든 당을 선택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소속 후보가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이러면서 좀 전체적으로 무소속이 줄어들면서 당 대 당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다 덧붙여서 한 가지 좀 더 분석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민주당의 경선 후유증. 그러니까 이상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80% 육박했다가 지금은 60% 중반 정도로 하향 안정화한다고 할까요? 이 이야기는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갖고 있었던 후보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결집되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이 결집되지 못한 나머지 표는 부동층으로 일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물론 대세를 결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변수가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선거 전에 막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뭐 그런 부분들은 일정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이. 이미.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천 잡음보다 이제 저는 더 중요한 건 어떤 후보를 공천했느냐라고 한 거에 대한 지역적 평가, 주민들의 평가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일단 그건 좀 반영이 됐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곳에서 처음과 달리 어떤 뭐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된다든지 좀 이런 흐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가면서 좀 변수가 됐던 게 이제 어쨌든 지금 민주당 대 비민주당 이런 구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원이나 이런 것도 좀 단일화라고 하는 게 되고 뭐 고창이나 이런 데도 1대1 구도 이런 구도가 좀 형성이 되면서 뭔가 힘을 내볼 만한 민주당을 상대로 좀 힘을 내볼 만한 근데 이제 그런 곳은 상대적으로 그 비민주당 후보들이 나름대로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개인 능력이랄지 역량 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지만 토론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비교가 좀 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 이런 과정을 통해서 1대1 구도의 어떤 토론회는 직접적으로 후보 자질을 역량을 검증하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후보가 4분, 5분 나와서 토론을 하면 이제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작동이 되면서 1대1 구도가 형성돼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런 변화의 여지 그게 막판에 얼마만큼 힘을 낼 거냐에 따라서 당락의 그림이 바뀌는 것도 뭐 한두 곳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뭐 그 점에 저는 동의하고 그 민주당이 이제 파열을 좀 공천 과정에 가졌던 곳들 이런 곳들에서는 그 파고들 틈새는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일정 부분 견제가 가능할 정도의 접점을 유지하는 점들도 보이고 있어서 아마 민주당에서 그 후보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을 냈던 후보들 이 과정들은 뭐 충분히 관심도를 가질 수 있는 선거 지역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무주라든지 이런 지역들 보면은 충분히 요소가 있다. 또 고창 이런 등등도 정읍 등등 보면은 충분한 변화의 가능성 뭐 이런 점들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저는 이제 지금 이번 전라북도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동층이 별로 없어요. 예, 후보들의 지지도를 다 합치면 거의 100%에 근접한 또는 90%에 가까운 그러니까 부동층이 10%에서 15%이 정도밖에 없는 굉장히 특이한 선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유경환 교수님 말씀하셨던 아직 뭔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층,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응답할 정도의 적극성은 있으나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동층이 이게 15% 정도가 있다고 보면 그보다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 15% 정도인데 그보다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동층이 최대한 20%를 보는 이 부동층이 과연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특이한 현상 같아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3차례 실시했는데 그 3차례 여론조사 실시할 때마다 모름 무응답, 뭐 이른바 저희들이 부동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예. 그리고 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한 30% 초반 그리고 그 도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부동층이 늘고 있다는 이런 현상은 선거 전에 마지막 저희들이 주목해봐야 할 부분 아닐까 싶기도 해요. 현재 약세에 있는 후보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을 갖게 하는 요소들이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전에 여러 변수나 쟁점 분석해봤는데 앞서서 잠깐씩 언급이 있었는데요. 전망도 그러면 종합해서 한번 해보죠. 그 민주당의 독주 내지는 이른바 싹쓸이 이 분위기 여기에 확실히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고 초반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까지 그 구도가 만들어질까요? 조심스럽게 전망들 한번 지금 해보죠. 민주당 그 당직자들 뭐 이런 분들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건 좀 급해진 부분이 있다는 걸 저는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 정당들도 다 느끼고 있겠죠. 그래서 먼저 구체적 수치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저번에 저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이 14곳 중에 7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민주당이 이제 저번처럼 7곳 이렇게 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상당한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민주당의 완전 독주 이런 분위기를 놓고 보면 상당한 이변 형태로 해서 좀 결론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환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독점을 할 거다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민주당 독점에서 일정 부분 그 여론조사에서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론조사. 그래서 이미 조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여론조사 응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최근에는 뭐 30%까지 올라오는 이런 일들을 보면 기이한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장악한 사람이 여론조사를 이기고 민심까지 반영한 거냐? 저는 그런 면에서 민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20% 부동층 더 이상의 존재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면을 본다면은 지금 바닥 민심들이 얼만큼 그 한 4일 동안 변화를 꾀할 것이냐 이제 이게 선거의 관건이라고 보는데 뭐 저는 이제 관심을 두고 보이는 것은 이제 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송하진 후보가 50%를 넘길 거냐 못 넘길 것이냐 뭐 이게 이제 관심사 같아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주시장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이제 평화민주당의 후보가 얼만큼 견인해 갈 것이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큰 관심사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지역에 이제 본다면 무주 그리고 장수 익산에서 이제 수성 여부 이런 점들이 일정 부분 민주당에서 대결할 수 있는 구도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한 서너 개 정도에서는 이변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원동 교수님 저는 어떠세요? 두세 개 정도. 예.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 최종적인 결정을 이제 우리 이경남 교수님 이렇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전략적 선택보다는 아마 민주당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되는 과정이면 서너 개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뭐 별 차이 없습니다. 두세 개 정도 이 정도. 예, 그 정도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준비한 시간이 다 돼갑니다. 모두의 저희들이 맥빠진 선거 내지는 뻔한 선거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일부의 여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여러 변수 내지는 쟁점을 분석하다 보니까 의외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선거, 참 중요하다는 선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마무리 발언 겸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위원장님. 네, 뭐 이번 선택이 아마 전라북도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선거는 전국 선거고 지방 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유권자들의 분명하고 현명한 선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러한 선택들이 앞으로 향후 4년에 전라북도 도정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꼭 선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교수님. 선거는 뭐 개인의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행위라고 봅니다. 그 주권이 반영돼서 결국 민심을 만들고 결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늘 부담스럽고 패배주의에 있습니다. 조금 더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좀 더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교수님. 예, 뭐 어떤 선거든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습니다. 늘 가장 중요하고 이 선거가 실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슴 떨리게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인물로 이 상징되어진 어떤 지역 발전의 비전, 목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시원하게 정리되지 않고 제시되지 못했다고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정책 선거가 안 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 물론 중앙정치 영향이 있습니다만 지역 내에서 다양한 의제들을 발굴해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 매우 아쉽고 다음 선거가 또 어떤 선거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별로 재미없다 뭐 이런 선거가 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준비가 후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우리가 개방적인 자세 또는 좀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세로 선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투표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해서 오늘이 사전투표 마지막인데 꼭 투표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정하셨는지요? 이번 선거는 쟁점이 없고 결과도 뻔해 관심이 덜하다고들 하는데요.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습니다. 또 선거 결과는 언제나 예측 불허입니다. 마지막까지 인물을 비교하고 공약도 꼼꼼히 따져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